기본적으로 총 1시간의 시험을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. 그리고 20분은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시간에 도중에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지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가실 때는 수험증 같은 건 필요 없고요. 여러분 신분증만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. 이 20분의 오리엔테이션 시험이 시작한 뒤에는 입실이 금지되는데 그때는 여러분의 정보 입력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. 여러분 각각의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 그 앞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찍게 될 거고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이크가 지금 헤드셋이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음량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. 자, 총 15문제인데 문제는 1번은 자기소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주변에서 오픽 시험 공부하면 맨날 자기소개만 외우고 있잖아요. 여러분 그러지 마요. 자기소개는 채점에 안 들어가요.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하는 자기소개는 딱 5문장입니다. Hello, Eva. Nice to meet you. I'm hungry. I love you. Goodbye 하고 넘어가요. 그래도 난 1등급까지 나와. 왜? 뒤에 걸 잘해야 돼요, 여러분. 자기소개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영어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시험장에서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2번에서 15번을 잘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소식은 이거죠.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시험 문제를 다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. 주변에서 보면은 시험 문제를 다 푸네 마네 이런 헛소리가 되게 많은데 제가 딱 잘라 말해줄게요. 오픽 시험은 제가 최고 기록이 최단 기록이죠. 최단 기록이 7문제 풀고 9분 걸렸는데 1등급 나왔어요. 즉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몇 문제를 푸냐도 중요하겠지만 대답을 얼만큼 그 대답의 퀄리티라고 그러죠. 질이 얼만큼 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오픽이 인터뷰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이건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. 아무리 어려운 걸 외워가도 그 사람이 영어를 좀 이상하게 어색하게 한다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. 자, 다 풀지 말고는 우리는 딱 10문제만 풀면 돼요. 10문제만.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은 10문제를 제끼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자, 삼성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N으로 시작하면 무등급으로 깔아주고 1등급은 A로 시작합니다.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I로 시작을 하죠. 그래서 low, medium, high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medium일 때만 1, 2, 3가 또 붙어요. 조금 더 중간 단계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IM 1, 2, 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됐을 때 IM 3가 제일 높은 거고 아직 좀 어려우니까 우리의 목표는 4등급 내지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2반은 4등급을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이 외운 거를 얼만큼 시험장에서 잘 풀었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나와요. 3등급까지.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잘 외워야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외운 티를 안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운이 좀 좋아야 될 겁니다. 시험 운은 분명히 존재해요. 시험 운이 없다,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시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시험을 볼 때 내 옆엔 누가 앉았냐. 여러분 옆에 저 같은 애 앉으면 망하는 겁니다. 응? 와가지고 Hey, Eva, so as for my personality, I can come across as being a cold person, but once you get to know me, I'm really outgoing and sociable person.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. 일단 시험장에는 옆에 누가 앉냐가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시험장에 저 같은 애가 앉았으면 시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을 안 풀면 됩니다. 여러분 시험 시간은 40분이에요. 우린 20분이면 충분해. 그러면 헤드셋 빼고 그냥 잘한다 어휴 뭘 먹었길래 이렇게 잘하나고 쳐다봐주고 지켜봐주고 감독관이 와가지고 뭐하냐 그러면 너무 잘해갖고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뭐라 못합니다. 이건 부정행위가 아니에요.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. 그래서 한 10분 듣다 보면은 지도 언젠간 조용해지겠죠. 응? 아니면 안 조용해지면 그냥 20분 기다려요. 그냥 잘한다 하면서 계속 기다려요. 20분 되면 이제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. 남들 다 나가기 시작할 때 헬로 에바 하고 자기소개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괜찮은 이유가 채점자는 여러분의 녹음된 파일을 듣는 거지 여러분이 몇 분을 기다렸다 뭐 이런 걸 몰라요. 응?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시 우리의 목표는 IL이지만 IM1까지 화이팅해서 가보시면 됩니다. 그러려면은 숙제를 해야 됩니다. 숙제를 해야 됩니다. 앞에 있는 하얀색 입은 분 네, 숙제를 해야 됩니다. 날 좀 보라고. 숙제하라고요, 숙제. 자, 숙제하세요. 자, 계속 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NM과 NHIL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NM은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. 가끔 여러분 자기소개만 했는데 IL 나왔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제가 딱 말해줄게요. 정말로 자기소개만 하고 다른 문제를 안 풀면 IL은 절대로 안 나와요.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. 정말로 자기소개만 공부를 해갖고 시험 문제에 더듬더듬 대답은 했어요. 그리고 자기는 되게 준비해간 게 없으니까 말을 못했다고 생각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일단 말은 했어요. 말을 했기 때문에 IL이 나오는 겁니다. 제가 해봤어요 실제로. 자기소개만 하고 2번부터 15번 다 제껴봤더니 NM 나왔어요. 한마디도 안 하면 NM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죠.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는 NH. 문제를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추리한다. 이 말은 뭐냐?
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. 그래도 저랑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한 달 뒤에는 문제가 뭔지 대충 들립니다. 이건 진짜예요. 수업만 들어도 문제는 들려요.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대답을 외운 문장으로만 가능하다. 채점자가 들었을 때 외운 티가 나면은 이건 무조건 NH예요. 그 다음 얘기해 줄게요. 자, IL입니다. 여러분 IL은 문제를 절반 이상 이해하고 얘랑 큰 차이는 없어요. 대신 대답이 자신감이 있다. 즉 NH랑 IL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자신감이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. 오픽 채점 기준에 써 있어요. 홈페이지 가보면 있습니다.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있어요. 채점 기관에서 작년 4월에 발표한 기준입니다. 이제 오픽 채점관들이 기준을 세운 게 딱 들었을 때 외운 답변이다 싶으면 무조건 NH를 줍니다. NH를 주는 외운 답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워낙 보편화돼 버린 대답들.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? 싸이. 이러면 무조건 NH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워낙 많이 풀린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외운 말투 이런 거죠. I like movie. Movie is very fun and my favorite 막 이런 거 있죠. 딱 들었을 때도 뭔가 어색해.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. 여러분 굉장히 아저씨 말투지만 my favorite movie is 막 이렇게 해도 IM2까지 나와요. 제가 성적을 받을 때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해보는데 말투 자체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. 어감. 자, 무슨 말이냐? 말투가 뭐 아저씨 같다느니 뭐 my favorite food is chocolate 이런 거 필요 없어요, 여러분. 그냥 my favorite food is chocolate 이래도 점수는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말을 얼만큼 빨리 하냐 그리고 멈추지 않냐가 되게 영향을 끼칩니다. 그래서 아까부터 숙제 이러고 있는데 숙제를 해보시면은 제가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발음이 틀린 거랑 그리고 어색한 어감 같은 걸 지적해 드릴 겁니다. 자, 계속 가보죠. 오픽에서 일단 존재하는 문제 개수는 2200개입니다, 여러분. 걱정 마요. 우린 12개밖에, 15개밖에 안 풀 거야. 자, 문제는 그 2200개를 다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. 설문조사랑 난이도 선택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갈리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의 관심에 맞는 주제를 선택 후 시험이 출제된다. 이것 때문에 오픽이 되게 쉬운 거예요. 우리가 설문조사를 12개를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. 그 12개에서 각각의 주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질문의 난이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질문의 난이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내가 딱 말해줄게. 이거는 문제의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문제 레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을 때는 2급반부터 4급반이 듣는 문제가 똑같습니다. 오픽은 대답을 듣고 채점자들이 여러분의 점수를 결정하는 거지 내가 난이도를 초보라고 선택했다고 해서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. 자, 오픽 시험의 특징은 단순 암기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력이 넘치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자, 앞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 동네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? 한국말로? 공부를 안 했구나. 그쵸? 만나기 싫은 상사를 만나서 자리를 떠났다 이런 얘기랑 그리고 공원 다 기억하잖아. 공원. 그렇죠. 공원하면 키스밖에 기억이 안 나죠. 자, 무슨 말이냐면 공원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여러분 남자친구랑 달밤에 키스한 얘기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건데 뭔가 좀 채점자들로 하여금 들었을 때 설마 이걸 배워왔겠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. 저희가 오늘 캠핑을 배울 건데 캠핑할 때도 또 키스를 하게 될 거예요. 3급반에서는 캠핑하다 만나요. 진짜예요. 2급반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딱 들었을 때 좀 어렵지만 설마 이걸 외워왔겠냐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해주시면 채점자들이 점수를 잘 줍니다. 자, 단순 암기로는 높은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하지만 스토리를 좀 재밌는 걸로 꾸며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 30분은 무조건 스터디 시간으로 강제적으로 여기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그 시간 동안 답안지를 바꾸는 시간이에요, 여러분. 제가 당연히 오늘 답안지를 드렸지만 그걸 달달 외워가셔도 당연히 4급 정도 나오겠지만 문제는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답안 자체가 기억이 안 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스토리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. 자, 오픽은 40분 동안 총 15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. 일단 15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. 쉽게 말해서 설문조사에서 선택했다는 건 내가 공부를 해간 주제겠죠. 이걸 우리가 콤보라고 불러요.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주제가 나와요. 내가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찍지도 않았는데 돌발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.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돌발이라는 문제를 한 번씩 겪어봤을 건데
그러면 돌발 주제는 뭐고 콤보는 뭐냐? 간단합니다, 여러분. 딱 들었을 때 단어를 몇 개 알아들으면은 일단 내가 공부한 거예요. 여러분, 무비는 알잖아. 파크는 알잖아. 이런 정도는, 이런 게 들리면은 이제 콤보고, 돌발은 들었는데, 유밖에 안 들린다. 그러면 돌발입니다. 돌발 주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돌발을 풀지 않을 겁니다. 사실은 풀어요. 일단 안 푼다고 내가 말은 하는데 풀어요. 자,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주제별로 3가지 문제가 출제돼요. 여러분, 어떤 주제가 나오든 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3개를 물어볼 겁니다.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공원을 준비해 갔다. 여기서 설문조사에서 내가 공원을 준비해 갔다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공원 관련된 문제만 3개를 준비해 가야 돼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공원 하나 외워가고 영화 하나 외워가고 뭐 하나씩 외워가요. 그리고 시험장 가서 무비가 들리면은 나 무비 외운다고 무비를 말을 해요. 근데 그 다음 문제 무비가 또 나옵니다. 그럼 이상한데? 나 방금 무비를 했는데?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. 그리고 3번째 무비가 또 들리는 순간 자기도 뭔가 느끼고 있어요. 이거 뭔가 잘못됐다. 그러면서 시험이 이상한 것 같아 이러고 시험 탓을 하는데, 여러분, 주제가 뭐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3문제씩 나온다는 거,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즉 1번에서 항상 출제되는 자기소개를 제외하면은 총 5가지의 다른 주제가 나와요. 이 5개는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. 그날 시험에서 컴퓨터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. 왜 5개인지 알죠, 여러분? 시험 문제는 총 15개입니다. 15개인데 주제별로 3문제가 나오니까 5개의 주제가 나온다는 거. 자, 이 정도 하면은 오픽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알게 된 겁니다. 조금만 더 볼게요.